이슈 체크 첫 번째 주제는 WBC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부상자가 또 나왔습니다. 포수가 교체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재훈 선수 대신 김영준 선수가 지금 대체 발탁이 됐잖아요. 그래도 김영준 선수도 충분히 좋은 포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하나 팬들이 더 걱정할 것 같아요. 최재훈 선수. 맞아요. 네. 최재훈 선수 부상은 또 어느 정도라고 하던가요? 뭐 3, 4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막전부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문동주 부상은 좀 대표팀에서 타격이 큰데 그래도 최재훈 선수는 대체하는 게 김영준이면 큰 데미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후에 여러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김영준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이랑 APBC랑 프리미어십이 정말 뭐 국제 대회를 다 경험해봤거든요. WBC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동안 쌓은 경험치를 봤을 때는 김영준 선수가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게 대표팀의 미래를 봤을 때도 사실은 이 포수진이 좀 젊어졌다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청신호라고 봐도 괜찮고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워낙 수비 쪽에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업 선수로서 충분히 잘할 것 같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하나 팬들이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두 선수 부상으로 빠진 두 선수가 모두 하나 선수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최재훈 선수는 개막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동주 선수는 이게 부위가 어깨이다 보니까 아무리 염증이어도 이게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염증 정도면 캐치볼 하는 데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이제 전력 투구가 들어가고 개수가 많아졌을 때도 괜찮을지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예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만 하다면 2라운드에 진출을 했을 때 충분히 조커로서 충분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문동주 선수를 넣었던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한테 호재가 되려면 어쨌든 문동주 선수도 괜찮아야 저희도 뭐 8강, 4강까지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예비 명단에 포함할 수 있는 선수가 최대 6명인데 4명의 선수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LG의 유영찬, 삼성의 배찬승, 두산 김태견, 그리고 문동주 선수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단장님이 예상을 했던 선수들을 다 포함을 시켰어요. 네. 제가 예상했던 건 문동주 한 명인데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말씀. 아니 예비 명단은 제가 몰랐죠. 네네네. 제가 이건 생각 안 하고 그 15명 투수 명단에는 네네네. 요 3명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네. 유영찬, 김태견, 배찬승. 네네. 이 선수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또 우리만 예비 명단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뭐 외국 다른 나라들도 예비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또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예비 명단을 봐도 또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또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비 명단이고 대표팀으로 한정 지으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단 예비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1라운드를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위로 올라가도 그리고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이 좋으면은 좋겠지만 분명 나쁜 선수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진출 시 충분히 좋은 카드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WBC만의 이 룰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수들에게 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단기전 잘 치를 수 있게 좋은 룰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WBC 이야기가 나온 김에 코치님이 돌아오신 만큼 정영일의 눈 코너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정영일 코치님과 최종 엔트리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점, 약점, 지난 대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회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 K 베이스볼에서 보여줬던 평가전을 보면 공격력에서는 솔직히 아쉬운
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건 김하성 송선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력만 놓고 보면 괜찮다. 그리고 투수력에서 보면은 좀 걱정거리가 선발 투수인 것 같아요. 네, 불펜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오히려 큰 경기에서 5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투수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 좀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게 곽빈 선수가 좋은 걸 갖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5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있고 류현진 선수도 능력은 갖고 있지만 너무 오랜만에 대표팀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 선발진으로 놓고만 본다면 조금 물음표가 붙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WBC는 사실 이 룰 때문에 이 경기 운영에 있어서 좀 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투구수의 투구수가 제한이 있기 또 때문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 이 코치님이 생각하는 네. WBC의 키플레이어 저는 3명을 뽑았는데요. 네. 곽빈, 그리고 손주영, 그리고 오브라이언 선수입니다. 아, 이유는요? 오브라이언 선수부터 하자면 일단 마무리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오브라이언 선수가 얼마나 더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선수가 마무리에서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든 선수들이 7회까지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할 것 같은 이 분위기도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우리나라 대표팀 역사로 보면 어쨌든 왼손잡이 투수들이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전 그리고 그 위에 라운드를 가서도 충분히 잘 해줘야 되는 선수라서 네, 왼손잡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손주영 선수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1+1 뒤쪽에 붙던지 아니면 선발 한 자리를 맡던지 이게 대표팀의 투수 운영을 이게 하는데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가. 네.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기전이기 때문에 이게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그림은 저는 선발 뒤에 붙는 1+1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둘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이 투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하게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만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경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주영 선수가 좀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곽빈 선수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곽빈 선수는 정말 투수 출신이 보면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성적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볼을 던지잖아요. 변화구도 좋고. 근데 네. 어쨌든 WBC 대표팀에 합류한 만큼 조금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좀 에이스다운 에이스, 두산의 에이스다운 모습으로 저는 이 선수가 만약에 5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다라고 치면은 대표팀은 더 위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곽빈 선수가 보니까 이번 대회에 네. 맞춰서 좀 몸을 만든 건지 벌써 지금 네. 155kg를 던졌다고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나오는 걸 네. 보니까 저도 좀 기대가 네,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단장님과 유준상 기자님도 어떤 선수를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기자님 먼저. 제가 먼저요. 네. 저는 그 투수 쪽에서는 저 데인 더닝 그리고 정우주. 오. 그러니까 저는 뭐 선발도 선발인데 네. 이게 그 조별리그는 65구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붙는 맞아요. 투수들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WBC 경기 특성상 어쨌든 단기전이고 국제대회고 하면은 일본은 조금 이제 전력차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좀 중반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팽팽하게 갈 수 있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투수들이 중요한데 지금 선발로 나오는 투수들은 딱 어느 정도 보이는데 한국계로 들어온 뭐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딱 마무리로 딱 이제 분류가 되지만 더닝 선수는 과연 언제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아직 있고 그리고 정우주 선수는 아까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KBS 볼 시리즈에서 워낙 또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WBC에서도 좀 보여줄 거냐고 좀 궁금하고 야수 쪽에서는 저는 외야수 2명 이정우, 저마이 존스의 유격수, 김주원 유격수 김주원은 어쨌든 뭔가 자신의 능력을 뭔가 이게
검증받을 수 있는 무대고 네. 김도영 선수한테 이번에 좀 캠프 가서 좀 인터뷰하다가 좀 어찌저찌 하다가 나왔는데 존경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아마 제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펙하는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낼 정도로 김주원 선수가 정말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정우 선수야 뭐 지금 대표팀의 캡틴이니까 또 중심을 잡아주느냐. 그리고 저마이 존스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3년 전 WBC 때 가장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토미 에드먼의 부진이었어요. 에드먼 선수가 그 당시에 거의 뭐 일할 때 막 정말 막 바닥을 기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헤매는 좀 그런 부진을 보여줬는데 뭐 그 당시에 대표팀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와 빅리거 출신이 저렇게 막 국제대회에서 작아질 거라고 뭐 생각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마이 존스가 지금 뭐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예, 저는 뭐 정영현 코치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네. 저는 곽빈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문동주는 그 국제대회에서 빅게임 피처의 면모를 보였잖아요. 네. 지난해 그 포스트 시즌에도 그렇고. 근데 곽빈은 문동주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좀 약간 기복이 있잖아요. 9위만 놓고 보면 곽빈이 문동주한테 떨어질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큰 경기에서의 모습은 문동주가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대만전 때 문동주가 선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동주가 빠지니까 지금 4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는 대만전이잖아요. 대만전 선발을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근데 저는 곽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제대회는 피네스형보다는 구위형 피처가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그 선발 그 투수들 중에서는 구위가 가장 좋잖아요. 지금 선발로 예상되는 건 소영준, 원태인, 곽빈, 더닝, 데인 더닝, 류현진 이 5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는 곽빈이죠. 네, 곽빈 카드를 대만전에 선발로 쓰고 두 번째 투수를 누구 쓸 거냐. 근데 아까 윤상 기자는 두 번째 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세 번째든 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를 가기 전에 첫 번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두 번째 투수가 중요하다는 표현은 첫 번째 선발 피처가 좋다는 가정하에서 두 번째가 맞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23년 WBC랑 비교할 때 선발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선발이 그때보다 좋지 않아요. 불펜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 그 마무리 맡아주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좋은 느낌이 드는데 선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선발보다 지금 선발이 나을 게 없다. 문동주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곽빈이 해줘야 된다. 이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이게 쭉 밀릴 것 같아요. 대만전에서. 맞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는 뭐 대만전을 원태인이나 정우주로 가는 거 무리냐 선발이요? 네. 이런 것도 댓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 이야기도 좀 있고 류현진 선수는 좀 어떻게 활용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코치님? 저는 어차피 선발로 들어가야 될 선수라고 보고 있고 과연 이 선수가 호주전에 대만전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대표팀도 그 두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대만전은 류현진 선수 아니면은 곽빈.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곽빈 선수가 대만전에서 잘 던져주는 그림이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호주전에 던져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류현진이 호주전 선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일본 대만의 두 경기에 아무래도 올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대만 경기, 네. 호주 경기인데 네. 이 호주 경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선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경험 많은 류현진이 이 경기를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사실 진짜 호주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WBC는 호주전은 조금 경험 많고 제구력이 좀 뒷받침되고 변화구가 좋고 이러면은 호주 타자들도 좀 혼란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 대만 선수들은
역대 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서 잘 던졌던 이유도 구위형을 갖고 있고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전이 좋은 성적이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저는 각빈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고우석 선수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앞에 7, 8의 셋업 정도, 네. 그리고 불펜은 어떤 역할보다는 오브라이언 선수가 마무리로 고정이 됐으면은 그 앞에 5, 6, 7, 8을 어떻게든 막아줘야죠. 네, 불펜들이. 네. 고우석 선수도 또 절치부심으로 이 국제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일본전의 선발은 누가 나올까요? 이게 앞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체코전.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본전에 전부 올인하기에도 이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대표팀 지금 코치들은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네. 지금 취지식으로 누어스님이 체코전 선발은 누가 괜찮을까요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네. 그 2013년, 17년, 23년이 대회 첫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체코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원태인이나 소영준 선수 카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체코전에. 네. 왜냐면 체코가 바라보는 체코는 조금 실력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고영표 선수가 나가서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고영표 선수가 나가지 않을까 스피드가 생각했어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이드에 좋은 체인지업과 좋은 변화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맞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원태인 선수나 소영준 선수의 이 9위로 그냥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혼자 생각했을 때 네. 체코전에 고영표 선수가 나오고 일본전이 좀 그래도 이렇게 경험도 많고 막 이렇게 한 류현진 선수가 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이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언더 사이드암 투수를 그렇게 흔한 투수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 코치진은 얼마나 머리 아프게 지금 라인업을 구상을 하고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